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은 혹시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생긴다고 할 정도로 악명 높은 질병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요로결석과 신장결석인데요. 이들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걸려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금일은 신장에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팥의 모양을 닮아 콩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배 아래 등 쪽에 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과 체내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정상인이 하루 콩팥에서 여과하는 혈액의 양은 무려 180리터에 이르는데요. 신장은 이렇게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장이 계속 나빠지게 되면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부으면서 빈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게다가 칼슘의 흡수율까지 떨어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콩팥은 혈관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혈압과 혈당이 높으면 즉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생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신장인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세포 손상이 생기며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도 반드시 가려서 먹어야 하는데요. 미국의 어느 한 건강 언론에서는 신장병 환자가 조심해야 할 음식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에 나쁜 음식은 육류의 과다 섭취입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고기를 굽거나 튀기지 마시고 삶아서 먹는 게 좋은데요. 미국의 어느 한 의과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신장에 기능 장애를 가진 여성이 육식을 많이 하면 신장의 기능이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고 고혈압 혹은 당뇨병 증세가 있는 여성분들은 단백질 음식의 섭취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햄입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숨이 가빠지며 발목이 붓기도 하는 부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는 하루 2000mg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은데요. 통조림 햄 100g에는 하루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12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짭짤한 소세지나 냉동식품 등 대체로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 드실 때에는 꼭 영양 수치를 확인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나트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점차 쌓이게 되는데요. 쌓인 나트륨이 수분을 흡수하여 부종을 일으키게 되며 제때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해 혈중 농도가 올라가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나쁜 음식 세 번째로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까지 야기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200g에는 무려 975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칼륨의 하루 권장 섭취량 2000mg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아보카도 이외에도 건포도 671mg, 삶은 고구마 548mg 등도 칼륨이 많은 식품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칼륨은 소변으로 배출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칼륨 배출에 문제가 되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장마비, 부정맥, 근육마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치즈입니다. 치즈에는 인이 많아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에 석회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공치즈 100g에는 대략 800mg의 인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인 섭취 하루 권장량 700mg을 훌쩍 넘어서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씨 660mg, 아몬드 500mg 등 견과류와 베이컨의 경우 194mg, 쇠고기 등심 103mg 등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 또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배설되어집니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배출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하고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데요. 인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뼈에서 점점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어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합병증으로 골다공증이 잘 걸리는 것이죠. 치즈 이외에도 어육류, 초콜릿, 유제품 등도 인이 많이 있으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듯 신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무기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데요. 칼륨, 나트륨, 인 등이 제때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건강이 악화되니 평소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음식들 햄, 육류, 치즈, 아보카도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치입니다. 콩팥 모양과도 비슷하게 생긴 팥에는 비타민 B와 섬유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콩은 체내의 피로감을 원활하게 풀어주며 동시에 만성신장염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더불어 지방간과 간의 해독 작용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간 기능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에 좋은 음식은 물입니다. 뭔가 뻔해 보이지만 물만큼 좋은 음식이 또 없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을 만들어 몸 밖으로 운반합니다. 소변이 농축되지 않도록 하루 2리터 이상, 10컵 이상의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충분한 물 섭취를 통해 신장 결석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벼운 탈수도 자주 발생하게 되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을 섭취하여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서 전해질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신장에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인 하루 10컵 정도를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참치, 연어, 멸치, 고등어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어떠한 식단에 추가되어도 좋은 궁합을 발휘하는데요.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위험인자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여러모로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지방 수치를 감소시켜 혈압을 낮춰주는데요. 또한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뇌 세포막을 형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는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생선 등을 통해 오메가3를 직접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섬유질인 베타카로틴과 신장 기능을 돕는 비타민과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 수치가 높아 체내 나트륨 수치의 밸런스를 유지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고구마는 고칼륨 식품이므로 신부전이 있거나 부속 중인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며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글리코시드와 사포닌의 성분이 풍부하며 신장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결석을 만드는 산과 염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며 피를 맑게 하며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 간 해독과 대사 기능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리는 식재료인데요. 이는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비타민 B, 망간, 구리, 셀레늄이 풍부하여 많은 양의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표고버섯은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장에도 좋으며 단백질 섭취가 제한되는 신장질환 환자들의 단백질 섭취에 훌륭한 음식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오이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오이의 충분한 수분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며 동시에 부종을 방지합니다. 더불어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할 칼륨 성분이 낮아 신장에 좋습니다. 또한 오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신장 조직의 파괴와 염증을 막아주고요. 베타카로틴과 케르세틴을 함유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무입니다. 인과 칼륨이 매우 적고 비타민C가 풍부한 무는 아밀라제, 디아스타제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음식물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단백질과 지방 분해를 도와 소화 촉진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무는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질환이나 요도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설포라판이라는 암을 예방하는 물질이 신장과 비뇨기를 정화하고 혈압을 조절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장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이는 곧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여 드시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 관리를 해주시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소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전문적인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